이번에는 조합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조합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옵션이 꺼진 상태에서 조합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조합 결과값을 찾기 위해 조합을 시작합니다. 조합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옵션을 지정해서 작업 환경에 더 유리하게 조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단 손실 반영 옵션입니다. 절단 손실 반영 옵션을 켜고 절단으로 인한 손실값, 즉 절단값을 입력해줍니다. 여기에서의 절단 손실은 각 현장에서 절단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절단 시 손실되는 로스분만큼 적어줍니다. 하나의 원자재에 서너 개의 아이템이 배열되는 경우 절단 손실 옵션이 없어도 가공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원자재에 많은 절단 횟수가 필요하다면 절단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실제 마지막의 아이템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단 손실 옵션을 활성화하고 가공 시 손실되는 절단 로스분을 입력해 주시면 CP마스터가 손실분을 반영해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전체 규격 버튼은 조합을 하는 모든 규격에 해당 옵션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며 개별적으로 옵션을 지정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규격을 오프로 클릭하시면 개별 규격에 대해 옵션 반영을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잔재 길이 제한 옵션입니다. 절단 가공 시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절단 후 남은 스크랩, 즉 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CP마스터는 이러한 잔재가 최소화되도록 최적의 결과를 계산해드리지만 입력된 조건값에 따라 잔재 길이가 결정이 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특정 규격의 자재들은 특정 범위의 길이로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형광의 예를 들자면 400의 400과 같은 건축 구조물의 기둥재로 많이 쓰이는 자재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길이가 생기는데요. 400의 400 H형광의 경우 1m에서 약 4m 정도까지의 길이가 잔재로 남게 되면 다른 가공 공정에 사용이 어렵게 돼서 악성재고로 남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잔재 길이 제한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잔재 길이 제한 옵션을 활성화하시고 스크랩을 만들지 않길 원하는 길이를 적어줍니다. 저는 1m에서 5m 사이의 잔재는 만들지 않겠다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C형광이 아닌 H형광에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선 사용자재 옵션입니다. 사용자가 원자재의 재고와 비용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소진하고자 하는 원자재를 선택해서 조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사용자재 옵션은 5강 원자재 입력 방법 안내 강의에서 미리 안내해드린 것처럼 조합 옵션 창에서 체크하실 수 없고 원자재 입력 페이지에서 미리 체크해 주셔야 우선 사용자재 옵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우선 사용자재 옵션은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소진하고자 선택한 원자재를 기본 수율 90% 이상의 조합 또는 잔재 길이 300mm 이하의 조합에 사용되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율과 잔재 길이 입력창에 특정한 수치를 적지 않으면 기본 설정값에 맞추어 조합이 진행됩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수율과 잔재 길이를 설정해서 효율적이게 원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우선 사용자재 옵션을 사용하시면 해당 원자재의 조합 중 지정한 수율 이상 또는 지정한 잔재 길이 이하의 조합 결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자재 실길이 반영 옵션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실제 원자재들은 적혀있는 길이보다 조금씩 여유있게 생산되어 출고가 되는데요. 이는 처음 선 절단으로 손실되는 부분 또는 절단 로스로 인해 길이가 차이나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10m 원자재를 예로 들면 조합된 아이템의 길이가 10m에서 5mm가 넘은 15mm라고 가정하면
5mm가 모자라서 원자재 한 본을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5mm 정도면 원자재의 여유 생산분 길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까지 반영해서 조합을 원하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실길이 반영 옵션을 활성화하시고 추가로 인식할 추가 길이를 적어줍니다. 여기에 10mm를 적게 되면 투입되는 원자재 길이에 해당 길이만큼 추가로 아이템을 배열할 수 있게 됩니다. 10m, 즉 1000mm의 원자재인 경우 1010mm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 실길이 반영 옵션은 실제 원자재가 표시 규격보다 해당 길이만큼 길어야 가공 시 문제가 없고, 짧은 자재가 많아 원자재당 절단 횟수가 많은 경우는 꼭 절단 손실 반영 옵션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인 선 절단 길이 반영 옵션인데요. 철강제를 예로 들면 제강사에서 생산되어 나온 철강제는 양 끝 부분의 직각이 맞지 않거나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아서 앞부분을 얇게 절단을 해서 각도와 절단면을 확보하는데요. 이때 선절단으로 버려지는 길이를 지정하면 선절단으로 버려지는 길이를 반영해서 조합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옵션 중에 원자재 실길이 반영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을 활성화해서 조합하시는 경우 최적의 결과보다 다소 사용률이 떨어지는 조합 결과가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옵션들을 더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옵션 저장 버튼을 눌러서 옵션 지정값을 저장하실 수 있고,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설정을 마친 후에 조합 버튼을 누르게 되면 CP마스터가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조합 결과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린 웨어는 표준 조합, 실버와 골드 웨어는 스마트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조합은 표준 조합보다 더 많은 연산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연산합니다. 조합 버튼을 누르시면 조합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조합이 끝나면 조합 결과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조합 옵션 중에 전체 규격 재조합 옵션은 재조합을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 전체 규격 재조합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 8강 조합 결과 이용법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조합 결과를 보는 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